범죄 체계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하나의 사고 틀이다. 형법에서는 범죄를 단순히 나쁜 결과로 보지 않고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까지 있는 행위라고 본다. 그래서 이 행위가 법에서 금지한 유형에 해당하는가, 그 행위가 위법한가, 그 사람에게 비난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가라는 순서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세 단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범죄 체계론이다. 이런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직감이나 감정으로 판단하면 같은 사건도 사람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범죄 체계론은 법률가에게 일정한 판단의 틀을 제공해준다. 어떤 사건이 들어오면 이 틀에 맞춰 하나씩 따져보게 되므로 논리적으로 정리된 판단이 가능해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줄일 수 있다. 결국 범죄 체계론은 법 적용을 더 공정하고 일관되게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보면 된다. 이 범죄 체계론도 시대에 따라 발전해왔다. 처음에는 고전적 범죄 체계가 있었는데 이 입장은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아주 엄격하게 나누었다. 외부에서 드러난 사실은 구성 요건과 위법성에서 판단하고 사람의 마음속 사정은 책임 단계에서만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 같은 것은 모두 책임 문제로 보았다. 이때 책임은 일종의 심리 상태, 즉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심리적 책임론이 기본이었다. 그 다음 단계로 신고전적 범죄 체계가 등장한다. 이 입장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단순히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행위자의 의도 같은 요소도 구성요건 단계에서 고려하기 시작한다. 또 책임도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지라는 가치 판단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책임의 본질을 비난 가능성이라고 본다. 이후 목적적 범죄 체계가 등장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 입장은 인간의 행위를 단순한 결과,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본다. 그래서 고의를 더 이상 책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구성요건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요소로 본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라는 의도가 범죄 성립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책임은 오로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만 남게 된다. 이 점에서 고전적 체계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이 두 입장을 절충한 합일태적 범죄 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입장은 고의와 과실이 구성요건에도 속하고 책임에도 속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고의는 범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도 중요하고 동시에 그 사람을 얼마나 비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의와 과실은 두 단계에서 모두 기능하는 요소라고 본다. 대신 책임의 핵심은 여전히 비난 가능성이라는 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런 범죄 체계론에도 한계는 있다. 우선 이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 이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체계를 쓰느냐에 따라 설명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론이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범죄 체계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해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체계를 쓰든 결국 따지는 요소들은 비슷하고 결론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범죄 체계론은 문제를 정리하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례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강도로 오인하고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면서 공격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합일태적 범죄 체계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정당방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지만 진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본다. 그래서 고의는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과실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범죄 체계론은 어떻게 생각해야 공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은 것이다. 이 틀을 통해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판단할 수 있고 같은 사건을 누구나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